다시 할게요. 지금 화면 안 보이지, 이제? 음, 어, 다들 보여, 이제? 보여, 보여. 어, 그래서 페드가 이제 어떠한 배경에서 탄생을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각 의장들마다 어떠한 정책을 취했는지, 이제 한번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볼게. 그래서 이제 페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보려면 이제 그 전에 이제 미국의 경제 시스템이 어땠는지 봐봐야겠지. 그래서 음, 페드가 이제 1907년도에 탄생을 했는데, 그래서 1800년도까지는 미국에서 굉장한 다양한 종류의 그 달러들이 존재했어. 이제 그 의미가 뭐냐면, 당시에는 이제 중앙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이제 미국의 은행에서 달러를 이제 발행할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은행에서 달러를 발행하지만 각 은행의 스탬프를 찍어서 같은 달러지만 이제 다른 종류의 화폐인 거죠, 어떻게 보면. 각 은행이 그 달러를 보증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사실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은행 A가 운영을 하다가 망했어. 그러면 은행 A에서 발급한 달러는 이제 가치가 없어지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개개인이 달러를 발행할 때마다 그 은행에 대한 게 어떤 그 은행의 건전성이 어떤지, 그 은행을 신뢰할 만한지, 이거를 매번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 거지. 네, 또 다른 문제점이 어떤 거냐면 이제 거래를 할 때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시카고라는 어떤 은행에서 이제 달러를 발급받았어.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이제 캘리포니아 왔어.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고 그 내가 시카고에서 발행한 달러로 직업을 하려고 하는데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이 달러 그 시카고 은행이 어떤 건지도 내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로 이제 그 내가 받을 수가 없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어떤 특정 종류의 은행에서 발급한 달러끼리 통경이 가능한지 이제 매번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어떤 문제점, 좀 불편함이 있었던 거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어떤 상황은, 어,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경제 시스템에서 더 안전 장치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대우건설이 파산했을 때 산업은행에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회생의 기회를 줬잖아.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대우건설이 파산을 하게 되면 대우건설에 있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그거와 관련된 수많은 하청업체들 또 이제 대우건설에 투자한 많은 투자자들 그 사람들이 모두 경제적인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조금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줌으로써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막는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당시 미국에서는 특히나 이제 경제 시스템이 잘 정립이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럴 때마다 경제 시스템이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어떻게 보면은 존재를 해서 그런 기업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안전 장치로서 조금 해주면 어떻겠나라는 필요성이 많이 제시가 되었던 거고 당시에. 그리고 마지막, 괜찮나요? 스페이스가? 좀 더, 음, 예.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각각의 은행에서 그 통화를 발급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전체 통화의 공급량을 조절할 수가 없었던 거야. 어, 음, 그러니까 그게 특히나 당시에서는 농업이 주 이제 산업이었고 이제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것이 특정 시즌, 그러니까 추수 시즌 때 그 추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각각의 농장주들이 은행에 가서 그동안 예치해둔 금액을 이제 현금화해서 인력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모든 농장주들이 그 추수 시즌에 은행에 가서 돈을 발급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서플라이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잘 안 돼서 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전체 통화량에 대한 공급량을 조절할 그런 기관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필요성이 제기가 된 거지. 사실, 그러니까 그 농장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 현상이 이제 그러니까 달러의 부족 현상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페드에 대한 중앙은행에 대한 필요성이 뭔가 정책화해서 제시가 된 거는 정치인들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뭔가 이용해서 투표를 받으려고 했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1907년도에 드디어 이제 센트럴 뱅크가 설립이 됐다. 근데 사실은 설립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1907년도 설립이 되기 전에 약 두 차례의 이제 설립을 위한 시도들이 있었어. 하지만 실패가 됐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설립 배경과 좀 연관이 있는데, 이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유럽의 각국에서 뭔가 자유를 위해서 피난을 와서 설립한 국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시 되는 거야. 근데 특히 경제라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에 있어서 어떤 중앙 정부가 이것을 컨트롤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심했던 거지. 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첫 번째, 두 번째 시도에서는 결국은 성사되지가 못했고, 근데 하지만 어쨌든 앞에 말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결국에 1907년도에 설립이 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이제 중앙 집권화에 대한 어떤 방지를 위해서 설립할 때 설립 구성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장치를 도입을 해서 그런 중앙 집권화가 되는 것을 좀 방지하고자 노력했던 게 보이는데 그거를 좀 한번 설명을 해줄게. 괜찮나요? 네. 네. 중간중간에 이게 하다가 우리가 어차피 이게 발표 끝나고 막 하는 게 아니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뭐 있으면 계속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음, 그러면서 얘기를 계속 토론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패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보면은,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워싱턴 DC에 보드 오브 거버너라는 데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헤드쿼터죠. 헤드쿼터에서 이제 총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헤드쿼터 다음에 미국을 이제 12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각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표적인 리지널 페더럴 리저브 뱅크를 이제 두는 거야. 그래서 총 이제 워싱턴 DC의 헤드쿼터가 있고 각각의 이제 지역에 지역 은행이 존재를 하는 거지. 그래서 DC에는 헤드쿼터에서는 7명의 이제 멤버들로 구성이 되고 그 멤버들은 이제 대통령 임명을 하는 건데 상원에서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고 임기는 14년. 어, 그리고 여기에서 역할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FOMC를 주관을 하고 그 FOMC에 따른 이제 정책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리지널 뱅크가 그 정책에 따라서 제대로 수용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거를 감시 감독하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각각의 근데 이제 FOMC가 뭐지? FOMC가 이제 그 1년에 9번 열리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기준금리나 그다음에 그 통화 아, 공급량을 결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회의구나, 회의. 그래서 이번 FOMC는 뭐 기준금리 올렸습니다. 내렸습니다. 이렇게 그거 가지고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 시장이. 그래서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재정 정책을 결정하는 이제 회의인 거지. 음. 그래서 FOMC가 열리고 그다음에 각각의 리지널 뱅크에서는 그 FOMC에서 결정된 이제 이자율이나 어떤 머니 서플라이를 가지고 실제로 실행을 하는 곳이겠죠. 근데 뭐 FOMC에서 그러니까 그냥 여기가 뭐 FOMC에서 내려온 결정을 그대로 이제 실행하는 곳은 아니고 각각 은행에 대한 장이 존재하는데 각 그 은행의 장들이 FOMC에 참석을 해서 투표 권한을 행사하는 그래서 서로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조금 그런 곳이라고 그런 관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조금 이제 잠깐만 어 내가 조금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냥 이 관계가 뭔가 의회랑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회도 사실은 각 자치구에 의원들이 존재하고 국회의원들이 존재하고 국회의원들이 이제 각각의 지역에서 활동을 하지만 어떤 그 법안을 개정하거나 할 때 그 의원들이 의사당에 모여서 어떤 투표권을 행사해서 그거에 대해 개정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잖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각각의 이제 지역 은행에 장들이 존재하고 멤버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장들은 그 지역의 은행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데이터들을 수렴하고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매번 이제 FOMC에 가서 이제 그러한 그 경제 상황에 대해서 피력을 하고 의견을 제시한 다음에 또 특히 FOMC에 나오는 그런 정책 의사 결정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해서 그런 의견들을 행사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관계가 뭔가 국회 이제 의회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뭐 더 궁금한 거 있나요, 여기서?
괜찮나요? 음.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게 1번, 2번, 3번, 4번이 이제 그 리지널 뱅크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야.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동부에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하나가 있죠, 서부는. 그래서 처음에는 와, 샌프란시스코가 파워가 엄청 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반대로 이쪽 서부 쪽이 확실히 금융 쪽에 있어서 그 파워가 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파워가 약하다 보니까 그냥 이쪽에 많은 그 범위를 차지해서 그냥 하나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지.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부 쪽에 좀 많이 금융 쪽은 많이 이제 힘이 실려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내가 아까 의회로 비유를 했는데 사실 의회랑 다른 점은 각각의 이제 리지널 뱅크가 어떻게 보면 공공의 목적으로 일을 하긴 하지만 어 공공기관은 아니야. 어떻게 보면 사실은 어 상업은행이거든. 리지널 뱅크가. 그게 좀 신기한 게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어 이게 설립했을 때 그 중앙 집권화가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리지널 뱅크를 설립할 때 어떤 공공기관이 아니라 상업은행으로 이제 구성을 했어.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각각의 지역은행들이 있는데 그 지역은행의 주요한 상업은행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상업은행들이 이 각각 지역은행에 어,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의 지분율만큼 자신의 이제 뭐라 해야 되냐 주도권이라 해야 되나 그 보이스업 하는 그런 어 권한을 행사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팔고 쓰는 게 아니라 그 각 지역에 이제 그 지역 은행에 대한 주식이 존재하고 그 주식을 각각의 주요 은행들이 사고 대신에 이거는 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 그 내가 이 주식의 지분을 갖고 있음을 통해서 내가 이 그 미지널 뱅크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보이스업을 할 수 있는 뭐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리지널 뱅크는 각각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상업은행들의 어떤 모임으로 구성이 된 또 다른 프라이빗 뱅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목적은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공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제 설립을 했지만 프라이빗 뱅크로 이제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 내에서도 이제 9명의 보드 멤버들이 존재를 하는데 선출되는 방식을 보면 그 주주권을 가지고 있는 멤버 뱅크에서 어떤 그 멤버들을 선정을 하는데 그중 3명 클래스 A에서는 멤버 뱅크에서 선정이 되지만 그 멤버 뱅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 3명을 선정을 하는 거고 클래스 B에서는 멤버 뱅크에서 선정이 되지만 공공을 위해서 보이스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하는 거고 클래스 C에서는 견제를 위해서 아까 워싱턴 DC 헤드쿼터가 있다고 했잖아. 그 헤드쿼터에서 선정을 해서 또 공공을 대표하는 사람을 선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총 9명이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이제 서로 간의 견제와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이제 리지널 뱅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제 설명을 했고, 괜찮으신가요? 뭐 이해 안 가는 거 있으세요? 아니, 이해가.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국강이가 말한 것처럼 FOMC가 뭐냐. 그러니까 FOMC는, 이제 1년에 8번이 열리는데, 8번이 열려서 각각의 이제 경제 데이터를 이제 수립을 해서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리지널 뱅크에서 데이터들을 더 확보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확보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FMC에서 현재 이제 경제 상황 이러니 이제 우리가 기준금리나 머니 서플라이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라는 그런 논의를 하는 곳이야. 그래서 그 정책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 거지. 그래서 근데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기준금리와 어떻게 그 머니 서플라이를 조정하는 것도 한 가지 툴인 거고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고용을 최대화하고 그다음에 안정된 물가와 그다음에 일관적인 이제 물가 성장을 이루는 건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많이 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연간 2%의 물가 성장률을 목표로 그것을 목표로 이제 기준금리와 머니 서플라이를 계속 바꾸는 거야.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FOMC가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떠한 툴을 가지고 이렇게 목적을 달성할 거냐. 그래서 첫 번째가 기준금리를 바꾸는 것. 근데 이 기준금리는
우리가 뭐 은행에 가서 대출할 때 그 금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은행과 은행 간에 이제 돈을 빌릴 때 말하는 하는 그 금리인 거야. 사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대출을 할 때는 이것보다는 금리가 높겠지. 왜냐하면 자기가 빌린 금액 대비 이윤을 남기려면 더 비싼 금리로 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왜 은행 간에 돈을 빌리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 은행이라는 게 원래 이제 그 예금을 받아서 그 예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통해서 이윤을 남기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특정 은행이 받은 예금을 모두 다 투자에 사용을 한다면 그 은행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지겠지. 그래서 정부에서 이러한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일정 퍼센트에 대해서는 너희가 그러니까 전체 예금에 대한 일정 퍼센트는 너희가 그 중앙은행에 돈을 무조건 맡겨야 된다라는 게 지급준비금이야. 지급준비금인데 그래서 한국에서는 통상 7%거든. 그래서 각각의 은행들이 전체 예금의 7%는 항상 중앙은행이 맡겨놔야 돼. 근데 어쩌다 보면 그 돈이 모자랄 수가 있잖아. 그 10%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다른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적용되는 이제 이자율이 기준금리인 거야. 음. 그래서 그거를 조정하는 게 FOMC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통화 공급량을 조절을 하겠죠. 통화 공급량을 어떻게 나는 맨 처음에 나도 잘 이거 몰랐을 때는 그러면 중앙은행에서 실제로 돈을 찍어가지고 그냥 뿌리는 거야? 뿌리는 건 어떻게 뿌리는 거야? 이렇게 좀 궁금했었거든. 근데 그 로직을 보니까 중앙은행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각각의 은행들이 이제 중앙은행에 돈을 이제 예금을 해야 되잖아. 그 지급 준비금으로. 어쨌든 중앙은행은 돈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돈을 푼다고 이제 결정을 했어. 그러면 각각의 이제 시중은행에서 채권을 가지고 있어, 채권을 팔 거 아니야. 그러면 각각의 은행에서 있는 채권들을 중앙은행이 사요. 그럼 사면은 각각의 은행에 있는 채권 보증서를 받는 대신에 중앙은행은 돈을 이제 그 각각의 은행에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각각의 은행들은 각자의 돈이 생길 거고 그 돈을 가지고 어쨌든 대출이나 투자를 통해서 다시 시장에 공급을 할 거니까 그러면서 시장에 통화 공급성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로직으로 돈이 이제 통화가 공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이해되셨나요? 괜찮나요? 괜찮나요? 네. 그래서 FOMC는 이제 아까 말한 네, 것처럼 은행들이 채권을 사고 음, 그거를 중앙은행에 주고 돈을 받는다는 거지. 내가 로직을 다시 여기 이그샘플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페드가 통화를 이제 원 빌리언을 공급하기로 결정을 했어. 그럼 페드가 원 빌리언을 그러니까 각각의 은행에 있는 채권을 사는 거야. 각각의 은행에서 채권을 발행할 거 아니야. 근데 그래서 각각의 은행에 있는 채권을 원 빌리언만큼 사는 거야. 페드에서.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페드가 채권을 샀으니까 보증서를 받는 대신에 그 돈만큼 각각의 은행에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돈이 그 중앙은행에서 각각의 은행으로 흘러나가겠지? 그 각각의 은행에서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돈을 가만히 놔두진 않을 거 아니야. 뭔가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 돈이 음, 이제 시장에 흘러가겠지. 그러면 이제 음, 시장에 공급이 이제 돈이 공급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음, 그러니까 그런 로직으로 이제 시장에 돈에 공급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음, 괜찮습니까? 음. 네. 그래서 FOMC의 회의는 아까 그 헤드쿼터에 7명의 이제 그 임직원들이 존재한다고 했잖아. 대통령에 의해서 선출이 된. 이제 그 사람들과 그다음에 12개 이제 은행들이 있는데, 지역은행이 있는데, 그 중에서 5명만, 투표권 행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총 12명이, 매번 FOMC에서, 우리가 이런, 이렇게, 의장이 우리가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올려볼 건데 어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 이제 투표를 하는 거지. 100% 올릴 건지에 대해서도. 그래서 투표를 해서 어떻게 뭐 의사 결정을 해서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12개 중에서 5개 이제 뱅크의 의장들만 또 참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투표권 행사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예외적으로 뉴욕에 있는 그 리지널 뱅크는 매번 투표권 행사할 수 있어. 그래서 남은 네 자리에 관해서 11개의 리지널 뱅크가 돌아가면서 투표권 행사하는 거야.
내가 알기로는 회의는 다 참석을 하는데 투표권만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내가 페드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서 이제 경제 공부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막 기준금리가 변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시장에서 반응하는 게 큰데, 현재 그 페드의 의장은 파웰이거든. 근데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해서만 우리가 정책의 기조를 확인할 수가 있었잖아. 근데 만약에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다른 의장들은 어떻게 정책의 기조를 펼쳤을까? 그게 궁금해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책을 읽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게 그 기존의 그 의장들의 이제 플로우야. 그래서 이때가, 재임 기간이고, 그런데 그 특히나 폴 워커 같은 사람은 작년에 우리가 계속 기준금리 올렸잖아. 인플레이션이 좀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근데 어쨌든 많이 올리긴 올렸다고 하지만 해봤자 5%거든. 음. 근데 폴 워커 같은 사람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당시에 기준금리는 11%가 그때 그만큼 올렸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린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책 기준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많이 발생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 풀이를 뽑아야 된다. 뿌리를 뽑아서 어떻게 이제 완전한 리셋이 된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라는 이제 어떤 그 정책 기조였던 거야.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준금리를 높여가지고 완전히 이제 시장이 붕괴가 됐을 때, 다시 리셋이 됐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시작을 하자. 이런 기조였거든.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페드의 의장이 파월이었다. 그러니까 폴 버커였다. 그럼 우리의 주식 시장은 완전 다 박살이 난 거였어, 사실은. 어. 그래서 어떤 의장의 따라서 그 시장이 그 정책 기조가 굉장히 바뀔 수 있다. 또 이제 앨런 그린스팬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재임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물가라는 게 사실은 이제 실제로 소비자 물가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자산 시장이잖아, 자산 시장. 그래서 그 물가라는 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이 사람의 포커스를 맞춘 거는 사실 소비자 물가 지수였어. 근데 사실 두 개 중에 난이도를 비교하자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잡기 훨씬 쉽거든. 그러니까 자산 시장은 잡기가 훨씬 더 어려운 거야.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만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이 당시에 자산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갔어. 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성향을 알고 있었으면, 만약에 이때 투자를 했으면 자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용해서 투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성향을 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내가 사실 소개를 했고, 그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에서 이러한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거든.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다음번에 발표를 할 때, 각각의 이제 의장별로 어떻게 정책을 취했는지 좀 자세하게 볼 예정이야. 그래서 오늘은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뭐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교수님 같아. 음, 괜찮아요, 다? 네. 그 이해가 좀 됐나요? 어떻나요? 이게 생소할 수 있어서 괜찮나요? 좋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시간이 이게 좀 촉박하니까 바로 다음 번으로 하지 뭐. 누가 하실래요, 먼저? 그게 좀 오래. 그러게 벌써 11시 10분이네. 미안. 잠깐만, 이거 쓰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음. 화이트보드 활성화 해줄래? 홍만아? 어, 화이트보드 형이 더보기에 화이트보드 있지? 아, 여기 누르면은 어, 호스트 참가자 화이트보드를 비활성화했습니다. 영어인데. 아, 진짜? 잠깐만. 된다, 된다. 보여? 오케이. 됐죠? 예, 보여? 예, 예, 말씀하세요. 근데 왜 너네 얼굴이 안 보이지? 원래 그래. 화이트보드가 메인이 돼가지고. 아, 그래? 응. 컴퓨터에서 하면 보이는데 아마 아이패드는 안 보일 거야. 내 얼굴 나와, 근데? 응. 나와. 나는 너네 얼굴이 안 보이네. 이거 어쩔 수 없어. 아,
일단, 채권에서.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다. 나는 그 음, 채권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 그걸 한번 알아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오늘 이거 여기 오늘 저녁에 시작해서 했고, 예. 잘하셨어요, 아주. 음, 왜냐면 어. 휴가 갔다 오늘 와가지고, 어디 갔다 왔어? 강원도. 아, 그래? 근데 그 뭐냐, 음. 근데 좋은 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걸 안 했으면 오늘도 공부를 안 했을 것 같아. 그래, 난 그거, 우리는 그거에 이거 있는 그러니까, 거야. 아, 그래서 좋은 뭐, 것 같아. 그래. 혹시 나 얼굴 왜 이렇게 크게 나오냐? 아무튼. 근데 너네 채권, 여보세요? 잠깐만, 잘 끊겼어. 말이. 들려? 지금 들려. 들려, 들려. 근데 너네 채권에 대해서 좀 알아? 나 채권 어? 투자를 해. 아, 오, 주님, 뭐, 그래? 어디 투자해? 어. 아니, 나는 근데 엄청 크게 됐어. 나는 그냥, 그 유학하기 오, 전에 그냥 그 퇴직금 채권에 넣었어. 어디 채권에? 오, 그냥 국채. 미국? 그러니까 우리 국내. 한국? 어, 어, 어. 아, 그때 뭐, 주님 돈 많이, 많이 달러가 벌었겠네. 없었으니까. 아니야, 많이 안 벌었어. 어차피 국내는 이게 별로 안 크니까. 변동이 별로 안 크잖아. 근데 그냥 나는 알겠어. 적금 개념을 든 거야. 적금이랑 조금 플러스 알파로 이자 좀 넘기려고. 그러니까 안전자산이지 뭐, 그냥. 하여튼 뭐, 말씀 주세요. 이거 쓰는 거 보이지? 응. 일단은, 근데 채권이 나는 이제 대충 이제 뭐, 내가 알기로 나라한테, 나라가 발행하는 거고, 내가 그걸 사면 나중에 나라가 다시 돈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거든?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내가 궁금했던 거는 채권이 예를 들어서 10년 만기. 누가 안 보이는데, 글이? 지금 쓰고 있는데? 안 보여? 안 보이는, 번호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어? 글씨 쓰고 있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하냐? 뭐지? 내가 보이네, 오히려. 다시 화이트보드 다시 이렇게. 각자가 각자 거만 보이나? 얼마? 아니, 아까 보이는데, 두강이 쓴 거. 아까 쓴 거 보였지? 음, 다시. 화이트보드가 안 떠 다시. 해봐. 응, 활성화. 해석은 돼 있어. 두강이가 거기서, 내가 해볼게, 다시. 잠깐만. 음. 어, 해볼래? 자, 다시 해본다. 아, 너네도 할 수 있네. 다 실수 있게 해놨어. 그래, 자, 두강이 이거 쓰게. 지금 된다, 어, 된다. 이거 보여? 돼요. 되지? 응. 그럼 한다. 오늘 마우스 좀 가만히 있으면 야, 안 돼? 내 거 보여? 어, 보여, 너 거. 어, 그래서 나는 이제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근데 홍만이 너 국채 살 때 음.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고 산 거야? 좀 궁금했지, 그때. 아, 그래? 근데 뭐 좀 그래서 예를 까먹긴 했어, 들어서 많이. 10년 만기, 응? 5% 금리 국채가 있어. 미국 국채. 이게 이거 설명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응. 우리가 국가에서 어떤 재정적으로 돈 쓸 돈이 필요한데 우리가 응. 돈이 지금 부족하니 우리가 5% 이자를 줄 테니까 돈 좀 빌려달라. 그런 응. 의미 아닐까? 이게? 근데 10년 있다 주는 거지. 그치, 맞지. 어. 근데 이제 이게 이거 설명을 어떻게 되지? 잠깐만. 잠깐만. 뭐 일단 간단히 보면은 네. 일단 이거를 사면은 어? 네. 예를 들어서 이거를 10,000원어치 샀어. 네. 그치? 네. 그러면 10년 뒤에 네. 여기서 이제 원금 10,000원에다가 네. 10,000원은 그대로 주는 거고 네. 그 사이에 이제 매년 5%씩 금리를 주는 거야. 네, 맞아요. 그래서 10% 네. 500원씩 500, 잠깐
음, 제가 만 원에 5%면 얼마냐? 500원이냐? 그치, 예, 500원이지. 예, 예, 1년 차 500원, 2년 차 500원, 3년 차 이렇게 주는 거지. 예, 그러면은 총 5천 원이지, 이자만. 예. 그러니까 이게 총 15,000원을 받는 이런 원리더라고. 그렇지. 이런 원리인데. 근데 아마 그게 변할 거야, 채권이, 가격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나는 이제 이거를 사고 판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 왜?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러니까 채권을? 어, 채권 어, 가격이 변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왜 변하나. 어, 그렇잖아. 어, 이때가 내가 살 때가 예를 들어서 만 원이야. 음, 근데 이게 가격이 변동하잖아. 음. 그게 왜 변동하는지 이해를 해? 왜 변동하는지 알아? 그 이유를? 대충은 알고는 있어. 그래? 아니, 나는 나는 이제 근데 그게, 설명해주면 좋지. 근데 나는 그거는 이제 이게 전혀 뭔지 몰랐거든. 그냥 어, 나는 어, 이제 돈을 이제 주면은 내가 나라한테 음, 주고 나중에 받는 거다. 음, 근데 음, 이제 봐봐. 그러면은 여기서 시작되는 게 이제 채권 가격은 이제 채권은 어쨌든 사고 팔 수 있잖아. 음, 음, 근데 채권 가격이 어떨 때 오르고 어떨 때 내려가는지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제 제일 쉬운 게 이제 금리에 따라 달라지잖아, 이게. 네, 근데 봐봐.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돼? 떨어지지. 떨어지지. 왜? 가, 왜냐하면 그, 금리를 올리면 내가 예전에 발행했던 그 낮은 금리의 채권은 별로 매력도가 떨어지지. 맞아. 근데 다 알고 있구나. 난 이걸 몰랐어, 근데. 아니, 좋아. 근데 헷갈릴 수 있어. 나 맨 처음 엄청 헷갈렸어, 그게. 그러니까 나는 이게 어, 왜 어. 금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야.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어, 채권 수익률이 자 이거 설명 어떻게? 아 미안. 나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사실 채권이라는 게 하나가 아니잖아. 매번 나오는 그치? 거고, 그 어, 채권들 나올 때마다 이제 금리가 다른 거니까 서로 경쟁을 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지? 그 당시에, 어, 근데 그 금리는 사실 당시에 그 10년, 예측되는 10년 이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당시에 채권이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자율이 높아지는 상황의 추세다. 그럼 당시에 나오는 채권들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나왔던 채권들은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걸로 나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 맞아 맞아. 어. 그거 맞고 그럼 그거는 다 알고 있구나. 그러면은 만약에 질문을 하면은 그냥 질문을 하는 게 낫겠다. 같이 그러니까 얘기해도 좋아. 내가 볼 때 이거 뭐 굳이 뭐 형식이 그래. 얽매이지 않고.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면 채권 가격은 높아져 나아지죠. 그건 수익률이면 음. 세금 가격이 높아져야지. 높아져. 높아지는 거 아니야? 이거 홍만. 원우는 난 그럼 낮아진다. 왜? 근데 채권 수익률이라는 게 금리가 높아진다는 거랑 똑같은 말 아니야, 거의?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잖아, 되게. 여보세요? 근데 수익률 음. 정확히 정의가 뭐야? 내가 돈을 많이 벌었냐 이거야? 채권을 통해서? 이게 이 수익률이 원호가 말한 대로 금리더라고. 이자율, 채권의 아, 이자율. 아, 채권에 이자율이라고 불러. 찍혀 있는 그 금리 말하는 것 같아. 아니야, 음, 그거 아니야. 다른 거야, 너가 또? 방금 원호가 말한 건 쿠폰금리야. 쿠폰금리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있어? 말하면 채권 이자율이 높아지면 채권 가격은 낮아진대. 이게 되게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잠깐만. 이게 용어를 이제 먼저 정해야 돼. 음,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우리의 기본 이제 이 금리에 대한 이제 우리의 생각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원금을 만 원 넣었어. 그치? 그럼 만약에 3% 금리면은 1년 뒤에 1,300원이 되는 거잖아. 예, 5%면은 1,500원이 되는 거고. 예. 근데 채권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채권은 이제 내가 설명을 잘 못하겠다.
보통 우리가 이런 식의 생각하고 나도 채권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했었거든. 응. 그래서 나 이거 설명을 잘 못하겠네. 잠깐만. 수익률 10,000원. 음, 잠깐만. 이게 용어를 조금 수익률 높아지- 할인율.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면 수익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낮아진다. 이게 용어를 좀 통일해야 되겠네. 이제. 채권 가격이 낮아진다. 어, 근데 이게 경영학에서 배우는 그 문장인데, 응,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 수익률이 높아지면 채권 가격이 낮아진다. 이게 맞는 문장인데, 이 수익률이 이제 금리야. 결론을 말하면은. 응. 잠깐만. 용어를 좀 정확히 하고 와야겠다. 아, 용어를 정확히. 형, 그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혹시? 아, 먼저 얘기하세요. 자, 용어를 정확히 하면, 예를 들어서, 10년 만기, 5% 금리, 미국채가 있어. 응. 그러면은 이 채권의 수익률은 뭐야? 이 채권의 수익률은 몇 프로야? 5%야? 5%? 원호는 그거 아니야? 5%? 왜? 5%로 음, 나왔으니까. 어? 5%로 나왔으니까. 아니, 아까 뭐, 5% 금리 10년이면은 5천 원 받는다 그랬잖아. 음. 그러면,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이 채권이 2000년에 나왔어. 이 채권이 2000년에 발행이 됐어. 응, 음, 그러면은 홍만이가 2000 2002년에 이거를 샀어. 네, 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 샀어. 네. 그럼 너는 이자를 얼마씩 받아 이때부터? 5만 5만 원 원씩 아니야? 받겠지. 500원씩 5만 원씩 받겠죠. 받아? 네, 5만 원씩 받겠죠. 원우도? 음, 근데 아니 이거는 그렇게 고정 아니야? 왜냐면은 이게 계약이잖아, 계약. 근데 그러니까 나 이해했다. 그러니까 내 이 말은 5만 원씩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 한 번 말해도 돼? 얘네가 5만 원씩 받는 게 아니야 이 의미가. 한 번 말해도 돼? 어.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5%는 맞아. 근데 5% 맞는데 그 우리가 기준이 10,000원이잖아. 음. 그 10,000원이 변하는 거야. 왜냐면 약속된 5%는 바뀌면 안 되지. 샀을 때. 그치. 우리가 샀을 때 5% 받기로 했으니까. 근데 채권 금리 가격이 10,000원에서 9,000원 떨어지거나 1,200원은 11,000원으로 오르는 거다. 근데 거기서 5%가 되는 거니까 그 우리가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거 아니야? 대충 뭐 비슷한데 근데 둘 다 이게 자 이것만 보면 음. 내가 이때 이 100만 원어치 사면 5%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둘 다. 예, 이것만 보면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예. 아니더라고. 어, 이게 아니야. 뭐냐면은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나 만약에 홍만이랑 원호가 2002년에 샀어. 음, 그러면 요거 5만 원을 몇 년 동안 받는 거야? 이자를. 만약에 이자가 5만 원이라 쳤어. 10년. 저 화이트보드 없어졌는데? 있는데 잘 그대로? 나오는데 어. 왜? 10년 받지. 어, 그럼 2012년에 만기가 되는 거지. 예. 원우도 이해해? 2000년에 발행한 채권을 샀는데 2012년에 그게 돼? 그니까 이게 홍만이가 잘못 생각한 거야. 왜? 이 채권은 2010년에 만기가 되는 거야. 이 채권은 이때 발행을 했으니까 이때부터 10년, 2010년에 만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2002년에 2000년, 샀다고 10년 가는 게 아니야. 잘못 봤어. 그러니까 오케이. 이게 헷갈리잖아, 되게. 그러니까 근데, 홍만이 너가 2002년에 사면은 8년 만기가 채권이 된 거지, 이 채권은. 이해됐지? 근데 예, 예. 이게 어. 그 5% 금리라는 게 음. 매년 5%를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원우가 그 말이지. 만약에 원우가 2002년에 100만 원 주고 샀어 이거를. 그럼 너가 100만 원 투자했으니까 5%인 5만 원씩 준다는 그 말이야? 이자를? 그러니까 이게 어, 이 미국채가 뭐 옛날에 2000년대 발행했을 때 음. 뭐 100만 원짜리다. 그러면 2002년에 살 때는 이거를 100만 원에 주고 사는 게 아니고 더 싸게 주고 사는 이런 거 아니야? 그렇지. 이제 만약에 너네가 이거를 100만 원 주고 살 수도 있고 더 다르게 주고 살 수도 있겠지. 채권 가격은 변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는 나는 이렇게 생각했거든. 내가 이 10년 만기 이 5% 금리 미국채를 어느 시점에서나 100만 원 사면 나는 5만 원씩 나한테 들어오는 건 줄 알았어. 이자가. 여보세요? 네, 듣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 이게 왜냐면 이것만 보면 그런 느낌 아니냐? 근데 내가 이거 이해하기로는 5%가 당시에 발행했을 때가 만원 기준이잖아. 만원 기준 맞아. 5%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헷갈리잖아. 그래서 채권과 그 이자를 나는 이제 완전히 기초만 얘기하는 것 같거든. 왜냐면 내가 아예 몰라가지고 이 얘기를.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잘 몰라요. 채권이 뭐냐면은 채권 정의를 말하면 이게 픽스드 인컴이야, 영어로. 여기에 다 들어있어, 뜻이. 이게 고정된 수입이라는 거야. 나는 아까 말했듯이 내가 중간에 그거를 100만 원을 넣으면 예를 들어 10년 만기 5%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10년 만기, 그치? 5% 미국채라고 쳐. 나는 이거를 내가 어느 때 사도 내가 이자를 5%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게 2000년도에 발행했어. 그렇지? 그럼 200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때 만기야. 이때 만기. 네. 이 채권은 이때 만기되는 거고 내가 이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 샀어. 100만 원어치 넣었어. 언제? 그러면은 언제 넣었어? 이제 2 언제0 넣은 년도에 거야? 샀어. 내가 2000년대 샀어? 2000년도에 100만 원을 넣었어. 음, 그치? 내가 넣었어. 음, 그러면은 이제 5만 원씩 나오는 거야, 매년. 네. 1년 차에 5만 원, 음, 2년 차 때 5만 원, 3년 차 네. 5만 원, 4년 네. 차 5만 원, 5년 차 5만 원, 6년 차 5만 원, 7년 차 5만 원, 8년 차 5만 원, 9년 차 5만 원, 10년 차 5만 원 나오고 만기 때는 원금도 주는 거지. 그치? 예. 그치? 요런 구조란 말이야. 이 채권은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원금이 음. 달라지겠지, 저게. 아니지. 원금은 그대로 주는 거지. 내가 넣은 100만 원 요거는. 아니야, 원금 달라질걸. 원금 채권 가격에 따라 달라질걸.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대로 주는 거야, 이대로. 너가 중간에 팔면 그 가격이 달라지는데 어. 네가 만기될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대로 주는 거야, 아, 그냥 채권을. 그대로 원금 무조건 보장이야? 너가 그때 만약에 만약에 근데 만 원이 막 9천 원 돼 있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이때 이자가 5%였어. 어. 어. 이때 기준금리가 5%야, 기준금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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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때 기준금리가 음, 이때 5%야, 2000년도에. 네. 그러면은 이 기준금리가 계속 유지된다고 했을 때 채권이 가격이 변하지 않겠지. 네. 왜냐면 이때 가격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예. 근데 이제 기준금리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 예를 네. 들어서 네. 뭐 1%로 떨어질 수도 있고 10%로 내려갈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이제 상승하는 거지. 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고. 네. 너가 만약에 2000년도에 준이가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투자를 했어. 네. 근데 얘를 끝까지 안 가고 어, 책 금리가 내려가서 2005년에 팔았어. 네. 그러면은 처음보다 높은 그 가격에 팔 거야. 채권을. 그치? 예. 예. 근데 만약에 너가 이걸 안 팔고 그냥 끝까지 갖고 있어. 그러면 예. 아니, 준이는 팔았어, 이걸. 그걸 먹고 예. 나갔어. 예. 그치? 근데 원우는 예를 들어서 원우도 이때 똑같이 샀는데 원우 나라에서는 10%가 올랐어, 금리가. 예. 그럼 채권 가격이 내려가겠지. 예. 그치? 예. 그럼 원우가 만약에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은 손해잖아요. 예.
만약에 원우가 똑같이 홍만이가 판 시점에 요거를 팔아. 그럼 원우는 손해야. 채권 가격이 내려가 있으니까. 예. 근데 원우가 이걸 안 팔고 끝까지 갖고 있는다. 아, 그러면 요거 그대로 받는 거야. 음, 근데 이걸 왜 손해라고 말하냐? 이 기회비용에서 손해가 생긴다는 거야. 기회비용에서. 만약에 이 기간 동안 요 돈을 빼서 딴 데다 넣었으면 10% 금리를 받을 수 있었을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니까 어쨌든 만기까지 갖고 있었다고 하면은 원금은 보장된다는 거지. 요거는.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게 기호비용 따지면 그게 또 현명한 선택은 아닐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현명한 선택은 아니지. 근데 내 말은 이제 홍만이가 아까 말했듯이 나중에 일대하면은 원금보다 뭐 높은 가격이 오거나 낮은 가격이 오거나 그런다고 했잖아. 채권 가격이 변하니까. 어, 어.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냥 만기까지 아, 가지고 있으면 요거는 그대로 오는 거야. 음, 그래서 여기 내가 처음에 정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 모든 의미가 달려 있어. 이게 고정된 수입이야. 변하지 않아요,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10년 만기 5% 미국채가 여기 스타트했다. 그럼 요거 있지, 요거. 네. 요거는 변하지 않는 거야. 이대로 가는 거야, 그냥. 이대로 가는 거고, 요 픽스드 인컴, 고정된 수입이다. 2010년에 100만 원 원금과 요거를 받는 요거를 의미하는 거야. 2010년에 너는 100만 원을 다시 받을 거다. 이자와 함께. 근데 이자도 그래서 픽스돼요? 아니면 이자는 픽스드가 아니야? 픽스드 된 거지. 이자도? 그러니까, 어. 어, 그러니까 요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요 지금 네모박스는 변하지 않아서 그래서 채권을 픽스드 인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랬지. 그 예금이네 완전 시 예금이네. 뭐지? 그렇지. 그렇지. 어, 이제 음, 그래서 채권을 이제 다시 고정된 픽스드 인컴이 요걸 말하는 거고. 음, 음, 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금리라는 게 안 변하지 않잖아. 변하잖아, 이제. 예,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예. 그래서 잠깐만. 나 근데 저쪽 방에서 자야겠다. 주무셔? 어. 그 아래 그 컴플레인 들어왔어. 시끄럽다고. 아니, 뭐 했다고 컴플레인 들어왔어? 어? 뭘 했다고 컴플레인이 들어와? 그러니까 그러면 전화도 못 해? 아니 와이프가 자다가 깼어. 내가 너무 아니, 시끄럽다고. 형수님. 난 아, 또 밑에 집에서. 그래서 이해됐어 지금까지? 네, 음, 음, 됐습니다. 음. 어. 그래서 이게 채권이란 거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게 고정된 거다. 픽스드 인컴. 요게 제일 중요한 거같아. 채권은 픽스드 인컴이다. 음. 요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기일에 요거 받는 건 변하지 않아서 중요한 건 뭐냐? 어, 뭐가 중요하냐면 그 중요한 건 이제 이 5%가 중요한 게 아니란 거야. 소비자 입장에서는. 잠깐만. 어떻게 지 끝까지 갖고 있다는 전제 아래? 끝까지 갖고 있다면은. 아니, 어, 근데 어. 끝까지 갖고 있어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대충 뭔가 이해됐어, 근데? 근데 아, 이해됐어. 근데 아내가 궁금하긴 해. 중간에 나갔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 원금이랑 이자가 어떻게 변하는 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채권을 만약에 처음 샀을 때 5만 원씩 받고 이렇게 그냥 가격씩 계속 갖고 있으면은, 그치? 예. 근데 우리가 이거 처음 발행했을 때 사지 않는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때 샀어. 2005년에 샀어. 음. 잠깐만, 나도 갑자기 이해가 안 된다. 어쨌든 이게 픽스드 인컴이고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음, 그러면 다들 그거는 아는 것 같아. 이제 금리가 높으면은 이제 채권 가격이 내려가는 거는 다 알고 있지, 그거는. 음. 예. 음, 그거는 알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용어, 잠깐만.
뭐 말하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채권의 수익률은, 이게 중요하잖아, 우리한테는. 채권을 예, 살 때. 예. 그럼 이 채권의 수익률은 몇이야? 10년 만기 5% 미국채 채권의 수익률은? 끝까지 갖고 있으면, 아니, 그냥 이렇게 물었을 때. 여보세요? 모르겠어. 모르겠지. 어, 근데 아까 너네 둘 다 5%라 했거든, 나한테? 이 채권의 음, 수익률은 몇 프로나 했을 때 5%라 했거든? 음.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 거지. 이 채권의 수익률은 5%가 아니라는 거지. 그걸 알아야 돼. 이게 아니다. 요거는 그냥 픽스돼 있는, 이 상품에 픽스돼 있는, 그, 바뀌지 않는, 픽스된 그 쿠폰 금리다. 그러니까 이 채권의 수익률이 5%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 여기서. 여보세요? 왜, 근데 왜? 아니, 아무 반응이 없어서 이게 잘 되는지 아, 뭐.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궁금한 게 왜 5%, 그러니까 왜 5%가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수익률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채권을 샀을 때 수익률이 얼마냐 요거를 따질 때 우리가 요거를 일단은 1번은 5%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이 수익률은 뭐냐? 우리가 결국에 이 채권을 살 때 발행할 때 사지는 않을 거 아니야, 우리가 보통. 예, 좀 지난 거 사고 그러잖아. 음, 그래서 음, 내가 그 채권을 얼마에 사느냐가 중요해. 이 채권을 얼마에 살 수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가. 예, 그래서 이게 내가 비싸게 샀어. 또는 싸게 샀어. 그러면 요거는 수익률이 낮은 거고, 얘는 수익률이 높은 거야. 음. 내가 이해한 거 이해됐어? 한번 말해봐도 될까요? 예?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10,000원 기준으로 5%는 맞아. 근데 어. 내가 채권을 살 당시에 예를 들어서 12,000원이었어. 근데 금리는 우리가 받는 이자는 10,000원에 5%니까 500원일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사실은 12,000원에 500원이 그 5%가 아닌 거지, 500원이. 그래서 수익률이 낮아진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 내가 설명을 잘 못하나.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잠깐만. 아, 내가 너무 오래 끄네. 그래서, 만약에 기준금리가 5%라면 이게 채권 가격이 그냥 유지되겠지? 예, 변함없이. 예, 근데 이제, 채권 가격이 이제 예를 들어서 10%가, 기준금리가 10%가 됐어. 네, 그러면 얘 가격이 내려갈 거 아니야. 예, 만약에 얘를 처음에 얘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쳐. 그러면, 이거 내가 설명을 잘 못하겠다. 하면 돼, 그러면 사실. 뭐, 굳이 이번에 다 할 필요 없지, 뭐.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해야겠다, 그냥. 너무 오래 어, 기네. 아우, 그러니까 내가 예를 맞네. 들어서, 내가, 여보세요? 예, 예, 자, 봐봐. 이때가 2000년도 100만 원인데 2001년에 샀어. 예를 들어서 2001년에 사. 근데 얘가 이제 금리가 올라서 100만 원이 아닐 거 아니야. 내려갔잖아. 그래서 95만 원일 수도 있고 90만 원일 수도 있고 80만 원일 수도 다 다르잖아. 예,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팔 거 아니야. 95만 원에 파는 사람도 있고 94만 원에 파는 사람도 있고 93만 원에 파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홍만이는 95만 원에 샀어. 예, 원우는 90만 원에 샀어. 그러면 어, 그럼 원우가 더 싸게 산 거잖아. 이 예, 채권에 대해서. 예, 원우가 싸게 사서 둘 다 끝까지 갖고 있어. 그럼 수익률이 누가 높은 거야? 원우가 높은 거지. 예, 그럼 아, 이해됐지? 예,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그러면은 이 채권의 수익률은
얼마냐 물어봤을 때, 이 채권의 수익률이 얼마냐 물어봤을 때 5%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너네가 얼마나 샀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죠, 음, 그죠. 수익률은 홍만이는 5%, 예를 들어 5%인 거고, 원우는 10%인 거야, 수익률이. 뭐 100만 원 벌었다고 쳤을 때 직관적으로. 근데 형 그게, 내가 어, 궁금한 게, 어쨌든, 기존에는 100만 원이었잖아, 처음 살 때. 그러니까, 맨 어, 처음 샀을 때인데, 어쨌든 원우가 90만 원에 탔으면, 그 음. 만기가 끝났을 때, 원우도 그 기준이 만 원 기준으로 받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90만 원 아니, 그대로 하는 아니, 거야? 아까 계속 얘기했다시피, 너네가 요거를 어느 시점에서 사건, 음. 내가 그랬잖아. 채권은 픽스드 인컴이라고.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채권은 픽스드 인컴이야. 너네가 이걸 산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2010년에 100만 원을 주는 그 권리를 얻는 거야. 2010년에 100만 원. 근데 요 권리를 언제 얼마에 사냐가 중요해. 요거를 2010년에 100만 원 나와 무조건. 음, 근데 요거를 너네가 얼마에 살 거냐. 그게 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5만 원에 산 홍만이보다 90만 원에 산 원우가 더 많이 번 거잖아요, 돈을. 그래서 원우한테는 이 채권의 수익률이 더 높은 거지, 홍만이보다. 그러니까 아, 내가 오케이. 말하고자 한 거는 이 채권의 수익률은 5%가 아니라는 거야. 예, 예, 이해했습니다. 채권의 수익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채권을 얼마에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아, 그러면 그거 조심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채권을 1,500원에 샀어. 근데 그 금리가 워낙 계속 낮아져가지고 내 채권의 가격이 막 2,000원이 됐어. 음,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걸 안 팔고 계속 갖고 있으면은 나는 10,000원 받으니까 손해네. 빨리 팔아야겠네. 그 전에. 만기 되기 전에. 잠깐 다시 한번 그러니까 내가 1,500원에 내가 샀어. 채권을, 10,000원짜리를, 원래는. 근데 그게 당시에 금리가 계속 낮아져가지고 1,500원이 막 12,000원이 되고 막 이랬어. 음, 어. 근데 어쨌든 내가 근데 그걸 계속 갖고 있으면 내가 당시에 팔면은 내가 이익이지만 계속 갖고 있으면 그게 어쨌든 종료될 때는 10,000원에 종료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손해네. 내가 무조건 팔아야겠네. 그런 상황에서는. 중간에. 12,000원이나 11,000원일 때 무조건 팔아야겠네. 그런 건가? 아, 모르겠다. 하여튼 뭐 알겠어요. 근데 뭐 오늘도 하셔야 되니까 뭐 그죠? 아, 그래, 그래. 아, 너무 오랬다. 아, 근데 이게 네. 내가 좀 많이 공부해 왔는데 근데 설명이. 음, 원래 그러니까 그게 다시 어려워. 음, 마지막 정리. 음, 그래서 봐봐. 5% 이자율, 10년 만기, 국채. 요게 그래, 요것만 가져가자. 예, 수익률이 5%가 아니다. 이런 채권은. 좋습니다. 이거 오늘. 예, 예. 그리고 근데 채권은 만기일이 정해져 있지. 내가 산 날로부터 10년이 아니다. 오케이? 네, 이해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거 두 개만 알게 가도 되겠다, 그러면. 예, 예. 아니면 어차피 오케이. 끝이 아니니까 계속 더 디벨롭해서 얘기하면 되지 뭐. 음, 나중에 또 다음에 이어서. 음. 아, 좋았어요, 저는. 오케이. 예. 아, 근데 내 설명력이 너무 떨어졌다. 이게 많이 써왔는데. 음, 원래 어려워, 설명하는 게. 음. 감사합니다. 음, 자, 원우. 나는 그 카톡에 내가 공부한 거 올렸어. 그래? 그럼 카톡 그거 보면서 들으면 되는 거야? 어. 나 핸드폰 좀 가져올게. 근데 나도 중구난방으로 지금 공부해가지고 아, 좋아요. 와, 맞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글로 쭉 보자. 좋아요, 오, 좋아요. 와, 원우도 많이 했네. 공부를 하는데 나도 이거 설명을 잘 못해서. 근데 이게 사실 공부하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는 거야, 이게. 각자 설명하려고 준비하는 게 얼마나 큰 공부야. 그래. 어, 자기한테 제일 많이 남잖아. 그치? 어, 나는 오늘 일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 건데, 특히 그중에 엔캐리 트레이드 요새 막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공부, 엔캐리 트레이드가 뭔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일본의 통화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뭘 투자하면 좋을까,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일본이 지금 옛날부터 금리가 거의 제로금리였잖아. 예. 그래서 막 그 얘네들은 뭐 물가도 거의 안 오르고 임금도 뭐 몇십 년째 그대로 동결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일본 기업들한테는 그게 좋았대. 그 수출 기업들. 0%대 금리가. 수출 기업들한테는 이게 돈을 많이 벌어와가지고 그게 좋았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근래 들어가지고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 금리가 제로니까 뭐 투자도 안 하고 뭐 사 먹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 경기가 침체가 되는 거야,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일본 애들이 아, 이거를 금리를 이제 좀 서서히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근데 금리가 왜 안 오르는데 왜 사람들이 투자를 그러니까 안 하지? 오히려 대출이 그, 0%니까 계속 더 하지 않나? 그 대출을 사람들이 이제 그 뭐 일반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맡겨야 그 돈을 굴리는데 0%니까 은행에 예금을 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시장에 공급이 많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돈을 더 이제 투자가 그러니까 개인들이 투자가 더 활발해지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일본에 투자를 안 하고 그거를 이제 해외로 들고 간다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인 것 같아. 음, 그래서 왜 옛날에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하는 애들이 뭐냐면 일본 주부가 일본도 이제 한국처럼 주부들이 그거를 경제를 이렇게 좀 했나 봐. 집안에서. 근데 일본 은행에다가 이거를 예금을 하자니 돈도 안 줘. 음, 그러니까 뭐 오히려 예금을 하려면 돈을 내야 되는 상황도 생긴대. 그러니까 막, 얘네들이 그 돈을 엔화를 거기에 안 넣는 거야, 은행에다. 음, 그래서 이거를 들고 가서 차라리 이 돈으로 미국에 건너가서 달러를 산 다음에 달러 자산을 사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다 네, 보니까 엔화를 달러로 바꾸는 과정에서 엔화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지. 네,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니까. 네. 그래서 이게 엔화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달러 자산은 점점 오르는데 그게 근데 낮은 금리로 계속 그러니까 그게 근데 장기간 계속 되었던 일인 거지? 이때까지 계속 돼 왔던 거지. 어, 어, 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외국 해외 자산을 엄청 많이 사놓은 거지. 음, 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문제는 나중에 이게 만약에 상황이 바뀐다. 뭐 달러로 사놓은 것들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엔화 가치가 올라갈 것을 예상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뺀다. 그 달러로 사놓은 자산을 팔고 이제 엔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러면은 그 주식 시장이 좀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거를 사람들이 지금 경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의 그래서 주식시장이, 미국에 있는 주식시장에 음, 흐르는 돈들이 다시 일본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되는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최근에 확 떨어진 게 사실 그거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 그지? 최근에 미국 주식이 확 떨어진 최근에 게. 한 번에 확 떨어졌잖아. 어, 그래서 어, 사람들이 아, 이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된 거 아니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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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정확히 그 자금의 양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는 거네, 아직 그게. 이게 지금 끝난 건지, 뭐, 얼마나 빠져나간 건지, 그리고 실제로 빠져나가서 주식시장이 그렇게 하락했는지, 그건 알 수는 없는데, 그게 이제 의심이 된다, 이거야. 음, 음, 음. 그 왜 의심이 되냐면, 보면은, 여기 제일 끝에 보면, 내 그 파일 제일 끝에 보면은, 블룸버그의 JPY 투기적 순 포지션 요거 있잖아. 보여? 제일 밑에 음, 보면은, 제일 밑에 장에 보면, investing.com? JPY 투기적 네, 순 포지션 있는 거, 요거. 링크요? 요게, 어? 링크 말하는 거, 링크?
링크. 예. 그게 보면은 이게 뭐냐면 엔화를 그 뭐라 그러냐? 롱 포지션이냐, 숏 포지션이냐, 엔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엔화가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예상하는 그 포지션 잡아놓은 게 얼마나 되냐를 해놓은 그래프거든, 이게. 이게 들어가 보면 여기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딱 어느 한 시점에 이르러서 갑자기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확 뛰거든. 플러스 의미하는 게 뭐야, 근데 형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는 엔화를 그 숏을 친다는 거야. 엔화가 더 떨어질 거라고 아, 베팅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환율이, 엔화 환율이? 그, 그러니까 그치. 엔화 달러를 비교했을 때 음. 엔화가 더 떨어질 거라고. 엔화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그 엔화가 강세인 거네. 가치가 떨어진다고, 가치가? 가치가 떨어지니까 엔화가 약세, 약세인 약세. 거지.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게 한 번에 확 돌았거든, 그게. 그게 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탁 돌았는데 그게 이제 엔화가 숏에서 롱으로 돌아섰지. 그 말은 이제 엔화의 가치가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지. 숏에서 롱으로 갔다는 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숏이 마이너스고 어, 롱이 플러스.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롱이라는 게 엔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에 베팅한다는 게 롱이고 음, 음. 숏이란 것은 엔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에 베팅을 하는 게 근데 이건 숏인데 사실 근데 베팅이잖아. 그러니까 데이터에 기반한 게 아니라 그냥 각자의 직관들 아니야, 이게? 이게 베팅인지 뭔지 모르겠어. 이게 포지션이니까 베팅인데 어,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이때까지 엔캐리 트레이드 하면서 어, 엔화에 대해서 숏을 잡아놓은 헤지 펀드들이 엄청 많았대. 음, 왜냐하면 엔이 금리가 낮으니까 예, 그리고 미국은 금리가 높잖아. 예, 그러면은 엔화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달러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예, 엔화는 금리가 0이니까. 예. 그래서 그 헤지 펀드들이 그 숏을 많이 쳤는데 그 시각을 바꿨다는 거야. 그 시각을 바꿨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음, 그러니까 그 말은 미국이 금리를 떨어뜨릴 거고 일본은 금리를 올릴 거라는 그 생각이 거기에 담겨 있는 두 개가 거야. 동시에? 그러니까 엔이랑 달러는 거의 이게 거의 반대로 움직이니까 예, 그러니까 달러가 높아지면 당연히 엔이 떨어지잖아, 가치가. 예. 그래서 금리 차이가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달러는 떨어지고 엔은 강세가 되지 않느냐. 예.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은 엔캐리 트레이드도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 왜냐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체가 금리 차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 그치? 네. 엔화가 금리가 0이고 미국 금리가 5%일 때 내가 거기서 건너가면 5% 차익을 먹는 건데 만약에 일본 금리가 1%가 되고 미국 금리가 3%가 된다. 그럼 차이가 2%잖아. 그러면은 옛날보다 그 5% 차이일 때보다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지. 넘어가서 이거를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그 엔캐리 트레이드 된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게 그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지 않을까라는 의혹이 그렇게 음, 거기서 오는 거지. 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일본이 금리를 조금씩 올릴 것이고 미국은 금리를 점점 내릴 것이라는 거에 베팅을 하고 있고 엔캐리 트레이드도 그거에 맞춰서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원은 게 어떻게, 원? 아니, 아니, 계속해. 어. 근데 이제 그 나는
여기서 본 거는 이제 잠깐만. 그러니까 3번의 엔화의 속성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거는 내가 유튜브를 본 거거든. 어디 유튜브에서 설명을 해주는 걸 보는데 엔화는 이제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에 속했단 말이야. 엔화나 음, 뭐 달러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 잠깐만.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대다수 통화는 약세가 되는데 엔화는 강세로 가더라.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움직인 거야. 미국 왜? 경제가 떨어지면 다른 애들은 다 뭐 원화도 그렇고 다른 애들도 다 떨어지는데 뭐 어, 팬데믹이 왔을 때도 원화는 떨어지는데 음, 엔화는 강세가 된다. 그 말은 음, 엔화를 되게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음, 거지. 미국 경제가 음, 안 좋아졌을 때 이게 이제 달러를 못 믿을 때 믿을 만한 게 어딘가. 그게 어디로 돈이 가나 하면은 엔화, 금 이런데 이제 안전자산으로 간다 이거야. 근데 그게 엔화로 옛날부터 일본이 해외 자산에 투자를 엄청 많이 해놔가지고 해외 자산을 많이 들고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N으로 만약에 해외 자산이 그 나중에 다 해외에 투자해 놓은 그거를 다 팔고 N으로 다시 들고 들어오면 N이 강세가 되니까 N은 더 안전 자산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 음, 음, 그래서 일단 N의 성질 자체가 되게 안전 자산으로 생각이 돼서 미국이 만약에 테크주가 나중에 뭐 경기 침체가 오고 뭐 그래서 테크 주식이 무너진다. 그러면 그리고 테크주가 무너지고 미국 경기가 나빠진다. 그러면 엔화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나는 이 지금 이 미국이랑 일본의 경제랑 그거를 보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뭔가 보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5번의 일본 투자 이걸 하나 만들어 놓은 거거든. 일본 투자가 5번이 뭐야? 일본 투자에 대해 5번이 일본 투자인데 아, 예. 그 이제 뭘 앞으로 좀 보면서 투자할 때 뭘 참고를 해야 될까? 이번에 이시바 총리 당선한 다음에 바로 그 엔화가 강세로 돌았거든. 근데 왜 강세로 돌았냐면 이 사람이 항상 말하는 게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일본은.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베노믹스가 그 일본 금리를 제로 금리로 맞춰가지고 얘네들이 수출 많이 하고 돈 많이 벌어오고 이거를 신경 썼는데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아베노믹스를 비판하던 사람이라 얘가 당선됐다는 그 뉴스가 뜨자마자 엔화가 갑자기 뛴 거야. 근데 얘가 이제 너무 갑자기 엔화가 뛰어버리니까 또 며칠 지나서 얘가 이제 중재를 하는 거야. 금리 인상 바로 안 할게. 뭐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엔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갔어. 그래서 지금 또 엔화가 예전처럼 또 다시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금리 엔화 그 일본의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엔화는 계속 변할 것이고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금리가 그러니까 엔화도 그게 변할 것이냐. 그게 이제 연관이 있는 것 같다.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 엔화도 금리를 올리기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올리기가 쉽지는 않지 않을까? 왜냐면은 일본 그러니까 사람들이 걔네가 몇십 맞아. 년 동안 디플레이션에 익숙해져 있고 갑자기 그럼 물가가 오른 거에 대해서 적응이 쉽게 될까 싶은데. 그러니까 내수 시장으로 봤을 때. 맞아. 그래서 얘네도 좀 일본도 금리를 지금 올리고 싶은데 못 올리는 이유가 지금 얘네가 채권 발행해 놓은 거 이자를 줘야 되는데
금리를 올려버리면 어쨌든 채권 발행한 거 나중에 줘야 되는 돈이잖아. 채권을 발행해 놓은 게 음, 이자가 올라버리면 얘네가 이제 빚이 늘어나는 거지.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그 얘네가 이미 GDP에 뭐 몇 배 되는 뭐 빚을 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거 지금 금리를 더 올리면 빚이 너무 음, 올라간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일본은 금리를 뭐 내리지도 못하고 지금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것도 있고 돈이 없으니까 뭐 소득세를 올려야 된다. 뭐 이러고 있더라고. 지금 뭐 세금을 올리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일본 빚이 그러니까 많구나. 일본이 지금 뭔가 빚이 많아가지고 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게 그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 사무라이 본드 발행에 착수했다는 기사가 떴어. 그게 10월 2일 날 떴거든. 그러니까 얘네가 지난번에 얼마 전이야. 한 10, 23년 그때쯤에 일본에 있는 상사들을 샀다고 엄청 일본 주가가 뛴 적이 한 번 있었거든. 그게 사무라이 본드를 발행해가지고 엔화를 들고 가서 엔으로 일본 종합 상사를 산 거야. 버크셔 해서웨이. 그 워런 버핏이. 근데 그게 10월 2일 날에 다시 그 사무라이 본드를 발행한다는 뉴스가 돈 거야. 그러니까 사무라이 본드가 뭐냐면은 일본 말고 외국에 있는 애들이 일본에 들어와 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엔화를 땡긴 다음에 그 엔화로 투자를 하는 거거든. 그게 사무라이 본드가. 근데 가능해, 그게? 그게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채권을 이제 가능하죠. 버크셔 해서웨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응. 얘네들이 뭐 마구잡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본 은행이랑 손을 잡아가지고 일본 은행이 발행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음, 근데 이게 버크셔 해서웨이가 한 번 더 일본 주식을 산다는 얘기거든, 이게. 엔화를 발행해서 일본 주식을 사겠다고 하는 거라서 내 생각엔 뭔가 이 버핏도 엔화의 강세를 점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정말. 생각이 들었어. 음, 그래서 내가 앞으로 지켜볼 만한 게 지금 보면 밑에 써놓은 게 JPY 순 포지션이랑 달러 지수 그리고 달러 N 요거 세 개가 그거거든. 그 블룸버그에서 볼 수 있는 거. 지금 보면 달러 N이 엄청 올랐잖아. 네. 오늘 발표된 그 미국의 실업률 뭐 그런 게 너무 잘 나와가지고 좋게 그래서 나왔어? 좋게 지금 나왔어? 좋게 나와가지고 오, 모르겠네. 다시 달러 강세 N 약세로 돌아섰거든 다시. 네. 지금 사야 돼요? 나는 그래서 N을 그러니까 많이 사는 건 아니고 그냥 이거는 나의 그냥 공부를 하면서 내 공부한 게 미래에 어떻게 된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N이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는 한번 비교를 해본다. 나중에 오를 것이라고 나는 베팅을 하고 하는 거지. 음. N의 상승에 베팅을 하는 거지. 근데 엄청 올랐네, 오르기는 지금, 현재. 아니구나. 이거 언제야? 엄청 올랐는데, 지금, 미국 달러, 일본 그 링크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지금 팍 뛴 거야. 그래서 지금 미국 금리도 아, 보면 미국 10년물 금리도 보면은 어. 그거 발표 나자마자 엄청 올랐어. 지금 오늘 확 뛴 거네, 지금. 오늘 발표 났거든. 아, 엄청 올랐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상을 하기를 미국 금리 못 내린다. 예상을 하는 거지. 음. 왜? 인플레이션을 쉽게 못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봐. 이게 고용도 좋게 나와서 그런 거 같네요. 너무 노동이랑 이런 게 좋게 나오니까, 지표가.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아,
이거 금리 빠르게 못 내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지. 그래서 달러가 지금 다시 약세로 돌아섰는데 나는 이게 기회일 수도 있다. 이 약세로 돌아오는 이 시간. 아, 씨, 달러 오르면은 오늘 우리 국채 산 거 어떡하냐? 내일, 내일 국채 마이너스 엄청 찍힐 거야. 아, 씨. 국제가, 우리나라 국채? 아니, 우리 아니, 미국 국채 미국 샀거든. 국채? 어,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거잖아. 금리가 오르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 음. 그러니까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너무 많이 뛰어버려가지고 우리의 내일 채권 가격은 떨어질게요. 재밌네요. 지금 근데 엄청 그게 하루 만에 이게 엄청 바뀌었네. 미국 달러, 일본 yen 그게.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희망이 있어. 음. 희망이라고 하기엔 조금, 희망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중동에서 난리 났잖아, 지금. 어? 아닌데? 그러면 또 달러 오를 텐데? 중동에서 난리 나면? 그리고 내가 이제 얼마 전에 본 게 또 그 기사 중에 뭐냐, 요거. 그 외에 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하락을 얼마 전에 피치에서 미국 신용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로 한 단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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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뜨렸잖아. 음, S&P에서도 이미 떨어뜨렸고. 음, 근데 이제 마지막에 남은 애가 무디스거든. 음, 근데 무디스는 아직 트리플 A라고 미국의 신용등급이 음, 트리플 A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강등한다는 썰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실제로 진짜 미국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면 엔화가 강세로 돌겠지. 그래서 음, 나는 그 베팅을 하는 것도 요것도 좀 있다. 만약에 신용등급을 강등하게 되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엔화가 확 뛸 것이다. 말 궁금해서 그런데 엔화를 투자하고 싶으면 어떻게 투자해야 돼? 엔화? 어, 그거 내가 써놓았을 건데 292560 요거 일본엔 선물 이거 PPT에 PDF에 있어요? PDF에 그 5번 일본 투자 위에 아, 여기 있구나. 아, 292560 요거 하거나 아니면 토스에서 네. N을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직접. 아, 그 수수료가 붙긴 수수료가 붙겠네. 수수료 수수료가 없어? 없더라고. 어, 토스가. 토스가 외화 계좌 이런 거 할 수 있어? 만들 수 있어. 그냥 외국 돈들 살 수 있어, 토스로? 토스로 그냥 살 수 있어. 그냥 환전하는 거지. 환전하는 거야. 그냥 환전. 근데 아, 환전 그냥, 수수료가 없어. 어, 그래서 이런 지금 하반기에 이런 이벤트들이 많거든. 지금 무디스 그것도 그렇고 그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뭐더라? 그 부채 한도 협상. 그것 때문에라 그것 예전에 왜 얼마 전에 뭐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된다. 뭐 미국 파산한다. 뭐 이런 뻘이 엄청 돌았는데 어떻게 그거를 1년 연장시킨 거란 말이야. 음, 그 부채 한도 협상을. 맞아. 근데 그게 내년 초인가 올해 말인가 그래.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여러 이벤트들이 많을 거라서 그거를 좀 보면서 엔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트래킹을 하면 재밌지 않을까. 재밌네요. 네. 아예 엔화는 관심도 없었는데, 신기하네.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더 자세하게. 음, 어, 그러면 너무 시간 늦었으니까 12시 넘었잖아, 거기 지금, 그지? 마무리를 빨리 해야지, 뭐, 그지? 근데 어때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어때요? 조금 뭐, 개선할 점이 보여요? 이 방식이 조금, 뭐,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린다든지, 뭐, 피드백을 한번 주시면 아니,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좋은 거는 내가 공부를 해서 좋은 것 같아. 음, 음, 뭐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좀 뭐, 우리가 시간에 대한 상한선을 만들까? 어떻게 할래? 원래 우리 한 시간 하기로 했잖아. 총 20분씩 세명 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음, 20분씩 마시는 걸로.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다음번에는 책 읽기로 했잖아. 책 읽고 하는 걸로, 그지? 뭐 이거? 정했잖아, 정하긴, tuk강이 그걸로, 그지? 정했어? 근데 딴 거 했대. 나 솔직히 자신이 없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볼 수 있을까? 아, 요새 나도 딴 거 보다라고 그거 못 봤어, 사실. 어, 그러니까. 아니, 그 책이라는 아니면 게 이게 한 정해서 해도 달, 되고. 어, 일단 다음번에 오프라인 모임 해야지. 준이 오면. 그러니까, 그때 토픽을 정해놔야지, 지금. 음. 오프라인 모임 때 뭔 얘기해야 되지? 투자 얘기하자, 투자. 뭐 어떻게 책을 다들, 나니까 하면 해야지, 할 수 있지, 해야지, 뭐. 근데 이게 다들 뭔가, 가능하시겠어요? 한 달 안에 책 읽는 게? 그냥 궁금해서, 근데 예, 만약에 내가 그거 하자 해도 별로 관심 없을 수도 있고, 너네가 재미없을 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꼭 책 안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똑같이 해도 될 것 같긴 해, 사실. 굳이 꼭 책 안 해도 되고. 각자 공부하고 싶은 거 해서. 음, 그러자. 오늘은 어때요? 그게 나아? 지금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책 못 읽을 그래. 수도 있을 것 같아, 다들. 그러니까 나도 솔직히 자신이 이렇게 크진 않네. 그러니까 뭐 일단은 그럼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음, 하시고 난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각자 준비해서. 음. 예, 예. 하여튼 그러면은 시간은 그냥 더 늦게 하는 것보단 6시 반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앞으로 시간 이렇게 하는 게, 그지? 아, 너 캘리포니아지, 지금? 아니 는 근데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6시 그러니까 이 시간으로 하는 게 낫지, 다들. 어때? 좀 괜찮아? 이 시간? 나는 괜찮아. 나도 어, 괜찮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음 주에, 아니, 다음 달에는 한국에서 인펄션으로 보시죠. 엄마니 근데 동생 결혼식 때문에 오는 거지? 음,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락할게요. 음. Good night. Bye bye.